that sugar sweet. You got what I need. Sipping on the potion, all that good emotion. Just my kind of heat. Keep it on repeat. Tested by the motion. Loving this devotion. Live it up, live it up, live it up, sweet emotion. Every time, every night, you and I on a roll. Switch it up, switch it up, switch it up where I'm going. Stay on the fly just in time. 안녕하세요, 김성현 과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차를 한 대 빌려왔습니다. 신차 출고해드린 게 아니라 저희 회사 같은 본부 소속의 미스 박쌤, 박한울 팀장님 차를 이렇게 좀 섭외를 해왔는데요. 제가 항상 리뷰를 하고 하는 게 다 고객님께 출고해드린 신차다 보니까 시승기를 할 기회가 없었는데 정말 한번 찍고 싶었는데 이렇게 드디어 시승기를 한번 찍게 됐습니다. 일단 K8, 이 차량 K8이거든요. K8 같은 경우는 작년에 K7이 단종이 되면서 새롭게 출시한 준대형 세단 모델인데요. 지금 준대형 세단은 그랜저, 현대 그랜저가 꽉 잡고 있는데 그 자리를 위협할 만한 차량이 하나 나온 거죠. 제가 오늘은 뭐 제가 차를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전문적인 리뷰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지만 차를 이제 구매 예정이신 뭐 오너나 소비자 입장에 서서 그 시점에서 한번 살펴보고 시승까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알아보실 때 외장 디자인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 안에 실내 디자인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여기부터 보여주시면은 일단 핸들 열선이나 뭐 통풍 그리고 뭐 시트 열선 기능이 다 여기 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2열 좌석 같은 경우도 컴포트 옵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뒷자리에도 열선이나 통풍이 모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메리디언 사운드 시스템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운전하면서 항상 음악을 듣다 보니까 이 옵션은 꼭 추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이 버튼 있죠, P, 요거 누르게 되면은 서라운드 뷰 기능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게 저속 주행 시에도 이 화면을 켜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은 뭐 파킹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뒤쪽을 보여주지만 운전하실 때 전면 카메라를 통해 앞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행 시에 깜빡이를 켜게 되면은 굳이 사이드 미러를 보지 않고도 좀 양옆쪽을 확인하실 수 있게끔 차선 변경 어시스턴트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밖에서 보는 이 차의 디자인이나 이런 시선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 운전자가 그리고 제가 운전할 때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인테리어인데 이 K8 같은 경우 인테리어 되게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앰비언트 라이트가 보통 일자 무드 등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K8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런 점박이처럼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다 박혀 있고요. K8은 이 다이아몬드가 시그니처예요. 그릴도 이렇고 뭐 측면 시플러 쪽에도 이런 디자인이 있고 앞에 안개등이나 이런 게 다이아몬드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K8의 시그니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K8을 오늘 처음 운전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첫 느낌, 이게 뭐 사람이든 차든 첫인상, 첫 느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처음 느낌은 제가 원래 차가 SUV여서 그런지 일단 차가 가볍습니다. 엑셀이 가볍고 그보다 더 조금 좀 불편한 게 브레이크가 너무 예민해요. 아까 살짝 밟았는데 거의 급브레이크 하듯이 차가 멈추더라고요. 덜컹하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SUV와 차이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주행을 해보려고 나와봤는데요. 여기 조금 밟아보니까 다르긴 다르네. 이렇게 되게 가볍긴 한데 변속도 되게 자연스러워요. 근데 뭔가 힘이 조금 부족한 느낌? 이제 토크가 남아 돌아야 되는데 조금 모자라가지고 좀 덜 치고 나가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서 저 되게 의외인 게 외관 디자인은 되게 스포티하고 날카롭게 잘 뽑아냈잖아요. 좀 정고도 낮기도 하고 그래서 언제든지 치고 나갈 것 같은 디자인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내면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조금은 아쉬워요. 그래서 이게 한 가솔린 3.5 터보 정도 돼야지 이제 차 밟았을 때 스포티하게끔 뭐 차 외관 디자인처럼 밟으면 밟은 만큼 나간다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5 가솔린 조금은 부족한 느낌이에요. 이게 제가 전에 K8 나오기 전에 지금은 단종됐지만 K7을 조금 운전을 할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 차와 비교를 했을 때 이 주행감은 별 다른 느낌은 없습니다. 뭐 엔진이 뭐 동일한 엔진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느낌은 거의 K7이랑 똑같고, 대신 조금 다른 게 코너링, 이게 핸들링 할 때 아무래도 전고가 조금 낮고 좀 날씬한 그렇게 좀 디자인이 설계되어 있고 차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 보니까 핸들링이나 코너링이 되게 부드러워요. 되게 꽉 잡혀 있고 바닥에 밑에 깔려 있는 듯한 안정감이 있는 그런 코너링이 가능한 차네요, K8이. 제가 진짜 치명적인 단점을 하나 찾았습니다. 이건 좀 아닌데 이거밖에 안 된다고? K8 2.5 가솔린 이거는 좀 그런데요. 연비가 복합 연비 리터당 12km를 했는데 제가 시내 주행하고 지금 고속 주행하고 좀 같이 5대5 수준으로 같이 했거든요. 근데 연비가 8km 찍히네요. 8km. 물론 뭐 운전 습관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특히 장거리 주행이 많으시는 분들께서는 가솔린 연비 좋을 거 생각을 하시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존대형 세단이다 보니까 연비까지 바라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나 봐요. 그래서 조금 연비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가격이 조금 더 높더라도 하이브리드 모델로 하시는 걸 좀 권장드릴게요. 차량가가 400 또는 500 정도 높긴 한데 제가 이걸 계산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연비가 좋아서 리터당 18 정도 나오거든요. 18km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 그랬을 때 1년에 2만 km 타신다고 가정해서 5년이면은 가솔린 복합연비 12라고 가정하는 것보다 기름값을 한 4-5배 아껴요. 그러니까 차량값이 어느 정도 비싼 게 가만히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굳이 뭐 가솔린 모델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럴 경우에 더 조용한 하이브리드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이 K8 알아보면서 많이 궁금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반자율 주행인데요. 아무래도 제가 장거리 주행이 많고 좀 출장을 많이 가다 보니까 이게 한 어느 정도 실제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어도 해주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했었는데 한번 이제 해볼게요. 이 좌측 상단 버튼 눌러서 켜고, 이건 너무 저속 주행 때는 안 나옵니다. 간격을 요거 통해서 앞차와 간격 조절. 이렇게 보니까 앞차와 어느 정도 거리 조절을 제가 임의로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앞차가 갑자기 감속을 하게 되면은 미리 좀 예상을 하던가 그 속도에 맞게끔 같이 감속을 해줘야 되는데, 앞차 감속하면은 좀 반응이 좀 늦어요. 그리고 브레이크 밟는 느낌이 좀 듭니다. 브레이크가 예민해서 그런지 갑자기 확 멈추는 느낌이 좀 들었고, 반대로 앞차가 출발을 하면은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느낌이 아니고 또 뒤늦게 갑자기 풀악셀을 밟는 뭐 과장하면은 좀 그런 느낌이 나서, 여기가 제가 고속도로에서도 사용해보고 여기 시내에서도 해보니까 고속도로에는 괜찮아요. 어차피 그렇게 갑자기 감속하거나 그런 일이 많지 않아서 괜찮을 것 같은데 시내에서는 웬만하면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시승기를 정말 찍고 싶었던 이유가, 찍고 싶었던 것보다는 제가 시승을 좀 해보고 그 느낀 점을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즘 고민이 정말 많은 게, 제가 올해 좀 새 차로 차를 기변을 하려고 고민 중인데 3가지 차종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K8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비 오너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내 차로 이 차를 구매를 하면은 어떨지 알아보는 그런 과정 중에 시승을 해보고 그런 느낌을 좀 영상을 통해 얘기를 하면 더 자연스럽고 알아보시는 분들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좀 더 잘 와닿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해보고 싶었는데, 오늘 K8 잠깐 1시간 좀 되게 타보니까 결정이 났습니다. 다른 분들도 K8 고민하시는 분들 외에도
다른 차를 바꾸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차종이 결정됐어도 꼭 시승을 하세요. 근처 대리점 가셔서. 저 K8 2.5 가솔린 저 안 삽니다. 저는 만약에 K8로 하게 된다면 저는 무조건 K8 하이브리드로 할 것 같아요. 돈 좀 더 주고. 그리고 제가 고민 중인 다른 차종, 조만간 또 다른 분 차 빌려가지고 또 시승기 해볼 거거든요. 그렇게 다 시승을 해보고 나서 어떤 차로 할지 결정을 해보도록 할 거고, 그리고 구매 방식 같은 경우는 요즘 뭐 현금 일시불은 할 돈이 없고 할부 또는 장기 렌트 이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했었는데, 저는 할부보다 장기 렌트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보니까 비용적으로도요, 뭐 초기 비용이 아예 없이 한다고 해도 저는 장기 렌트가 더 싸요. 그래서 물론 뭐 월에 내는 돈이 싸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차값, 보험료, 자동차세, 이런 금액들을 취등록세까지 다 포함한 이 차를 5년 동안 그리고 그 이상 탔을 때, 인수해서 tas을 때 총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할부보다 장기 렌트가 더 저렴합니다. 왜냐면 이게 사람마다의 보험료 차이가 제일 커요. 저 같은 경우는 보험 이력이, 경력이 그렇게 길지도 않고 나이도 그렇게 막 많은 편은 아니어서 보험료가 아무래도 저렴하게 측정이 된 요 장기 렌트가 훨씬 더 유리하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K8이건 K8 하이브리드건 발주를 넣게 되면 납기 기간이 10개월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납기 기간이, 대기 기간이 긴 상황에 장기 렌트로 하시게 되면은 조금 출고가 많이 빠르니까 저는 할부를 할 이유가 없고 무조건 장기 렌트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저는 국산차 같은 경우는 장기 렌트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회사 직원분들도 거의 대부분 다 장기 렌트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차량 리뷰가 아닌 이제 구매하기 전에 소비자 입장에서 잠깐 시승을 해봤는데요. 일단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외장 디자인은 마음에 들지만 주행감이라던가 연비 뭐 이런 거는 가솔린 2.5가 조금 부족하다 라고 개인적으로 느꼈고, 그래서 하실 거면 하이브리드로 해라 이렇게 개인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요 서스펜션은 딱딱해요. 아무튼 오늘 시승기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리스 또는 장기 렌트로 차량을 출고 예정이신 분들은 저 리스가이드 김세현 과장에게 문의 주시면 좋은 조건에 빠르게 출고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리스가이드 김세현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